안녕 형들! 장래가 촉망되는 레슬러에게 단체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이것을 밀어주기, 일명 푸시라고 말하며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그것을 받기를 염원했을 정도로 한 선수의 일생을 삽시간에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였지. 그러나 여기 그런 것 하나 없이 레슬링 말년을 보내고 있는 캐안슨 형님이 한 명 있었지. 이름하여 쉘턴 벤자민. 형들에게 이 선수는 어떤 레슬러로 비춰졌을까? 뭐 하나 특색 없는 밋밋한 레슬러였고 링 위의 산소와도 같았던 한 사나이. 별 뚜렷한 개성이 없었던 이 남자의 행보가 형들에게 애처로워 보였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 그의 타고난 탄력과 유연성, 그렇다고 좀채 빠지지 않았던 파워와 순발력은 완벽한 레슬러란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지. 각 분야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레슬링 세계의 천재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았을 정도로 이 형님의 몸놀림과 행동은 마치 아트의 경지를 방불케 하였어. 그렇다 보니 어떤 레슬러든 이 형과의 대결을 고대했을 정도로 상대의 호흡에 반응하는 모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어. 레슬링은 과학이다라는 문구가 생각날 정도로 상대 선수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했던 것은 물론 링 위의 실수 즉 오차를 좀채 찾아볼 수 없었던 완벽한 몸놀림과 연기는 상대 레슬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어. 오늘의 상품 쉘턴 벤자민을 99,900원에 드립니다. 상대 기술을 얼마나 맛깔나게 접수를 해줬던지 피폭자로서 WWE의 길이남을 명장면을 다소 만들어내는 오픈 현실을 만들며 우리의 기억 속에 좀채 잊혀지지 않았던 쉘턴 벤자민 형님. 이러한 행보에도 불구하고 46살인 현재까지도 메인 이벤터에 한번 올라서지 못하며 크리스찬 히스슬레이터와 함께 캐안슨 레슬러 3대장 안에 손꼽히는 현실은 그의 고된 레슬링 인생을 마치 대변하는 것 같았어. 거센 토네이도와 같은 시원함을 선사하였던 스피닝 힐킥으로 우리의 어린 시절을 수놓았던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레슬링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본명이 쉘튼 제임스 벤자민인 쉘튼 벤자민 형님은 1975년 7월 9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오렌지버그에서 태어났어. 운동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한 소년. 이윽고 자라나 고교 시절 아마추어 레슬링을 배우며 일찍이 스포츠 길로 들어서는 모습은 쉘턴 형님에겐 마치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어. 122승 10패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시합에 나갔다 하면 승리를 하며 상대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일은 다반사. 그리고 더 나아가 1993년 94년 영거부 고교 헤비급 챔피언을 먹는 모습으로 미래의 금메달리스트로 낙점되었던 레슬링 실력은 가히 압도적이었다 말할 수 있겠어. 그리고 대학 시절 헤비급 레슬링에 우승을 하며 36승 6패라는 전적을 남기는 사기캐의 면모를 보인 것은 물론 전미 레슬링 유망주에게 주는 올 아메리칸에 2번이나 선정되는 모습으로 그를 뛰어넘을 선수는 이 지구상에 없는 듯 하였지. 그리고 이런 위상으로 이때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그러나 당대의 아마 레슬러들에게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한 선수가 있었지. 바로 레슬링 도사 커트 앵글이었어.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신성으로 떠오른 쉘턴이라는 후배를 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했을까? 역시나 목뼈가 2개나 나가는 투혼을 불사르면서 대표 선수 선발전에 임하는 모습은 가히 목숨을 내놓았다 말할 정도로 처절함 그 자체였어. 이런 모습에 당대의 천재라 불리웠던 쉘턴조차도 당해내지 못하며 올림픽 선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지. 비록 올림픽에는 나가지 못했으나 이런 쉘턴의 명성은 계속 이어져 후배들을 양성하는 코치로 활약하였고 이때 한 선수를 만날 지도 편들을 맡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탈인간 링의 터미네이터, 레슬링계의 괴물 바로 브록 레스너란 선수였어. 이때의 코칭으로 브록은 이내 1999년 NCAA 헤비급 레슬링 준우승을 비롯하여 106승 5패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남기는 모습으로 이 둘의 친분은 더욱 두터워지기만 하였지. 이런 우정으로 급기야는 2명 모두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를 포기하며 미국 아마 레슬링계의 빅엿을 먹였으니 그들을 매료시킨 곳은 바로 형들이 좋아하는 프로 레슬링이었어. 급기야는 2000년 WWF 산하단체인 OVW의 브록과 함께 활약을 하며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는 모습으로 레슬링계의 발을 본격적으로 들여놓게 되었지. 이런 여세로 2002년 드디어 WWE에 입성을 하였고 이때 쉘턴 형님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동반자 찰리 하스와 만나 커트 앵글과 또다시 재회를 하며 팀 앵글이라는 스테이블로 활동하게 되었어. 이때 찰리 하스와의 역대급 케미로 태그팀 디비전을 이끌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태그팀 에디 차보게레로를 꺾는 것을 넘어 디어 통산 2회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며
링 위를 뜨겁게 달군 두 사나이였어. 이런 활동을 WWE에서 눈여겨봤던 것일까? 드디어 2004년 산전수전을 겪으며 동고동락한 찰리 하스에게서 떠나 로로 이적하게 되며 드디어 싱글 레슬러로 활약하게 된 쉘턴 벤자민 형님이야. 이때 엄청난 위세를 자랑했던 에볼루션과 맞닥뜨리며 릭 플레어는 물론 랜디 오튼, 바티스타와 두 경기를 가진 모습으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게 되었어. 이때의 수장 트리플 H까지 꺾는 모습으로 모두들 쉘턴 벤자민이라는 선수에게 이목이 집중되었고, 급기야는 2004년 타부 튜즈데이에서 이때의 스타 크리스 제리코를 꺾으며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오르는 화란을 일으키고 말았어. 이러한 활동 속에서도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있었으니 특별한 기믹의 부재는 그에게 언제나 따라다녔던 큰 숙제였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엄마를 끔찍이 따르는 마마보이라는 컨셉으로 나와 팬들의 이목을 끌었고, 이때 릭 플레어를 이기며 다시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배틀을 거머쥐는 모습으로 유쾌한 행보를 이어가게 되었지. 2006년 존시나, 라페댐, 트리플 H 등 네노라는 레슬러들과 경기에 참가해 간만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며 통산 3회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올랐으나 어머니 역할을 하던 여배우의 사정으로 그 기믹조차 다시 내려놓게 되었어. 이후 찰리아스와 다시 뭉치며 태그팀 디비전에 간만에 뛰어들었으나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또다시 팬들에게 외면을 받았어. 급기야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나오며 더욱 험상궂은 전사의 모습으로 야수의 면모를 보였으나 그 순딩순딩한 얼굴이 어디 갔겠어. 이내 이것조차 빛을 보지 못하며 언더테이커와 제프 하디 등 당대의 레슬러들에게 패하는 등 갖은 잡지를 해주며 상대를 띄워주는 지몸이 같은 행보를 보이다 2010년 4월 8년여간의 커리어를 정리하며 WWE를 아쉽게 떠나고야 말았어. 이후 같이 방출되었던 찰리아스와 다시 만나 ROH에서 태그팀으로 활동을 하였고, 1년 후인 2012년 이후 보금자리로 옮겨 신일본 레슬링에서 MVP와 활약을 보이며 레슬링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지. 2015년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제프 제러스의 글로벌 포스 레슬링 등에서 활약을 하다 다시 고향인 WWE의 러브콜이 날라오며 심쿵했었던 쉘턴 형님이었어. 그러나 다시 부상이 재발을 하며 WWE와 간을 보는 악순환을 보이며 팬들의 애간장을 태우다 드디어 1년 후인 2017년 계약이 감격적으로 성사가 되며 팬들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어. 이때 체드 게이브가 함께 신생 아메리칸 알파라는 태그팀을 결성하여 첫 스맥다운 챔피언에 올랐으나 무효 처리가 되었던 모습은 앞으로 험난할 그의 커리어를 마치 예고하는 것 같았어. 2020년 로얄 럼블의 뜨거운 우정을 자랑했던 브록 레스너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탈락하는 등 계속적인 고된 행보를 보이다 그의 중반 MVP의 권유로 더 허트 비즈니스에 들어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어. 알투루스와 24/7 챔피언 타이틀의 경쟁을 벌이며 유쾌한 행보를 보이다 세드릭 알렉산더와 태그팀을 이루어 드디어 2020년 TLC에서 뉴데이를 이기며 17년 만에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는 모습으로 옛 영광을 다시 재현하게 되었어. 2021년 이후 뉴데이에게 다시 챔피언 자리를 내주었고, 이때 팀 내에 분열이 일어나며 올해 3월 괴물 레슬러 바비 레실리와 맞붙는 모습으로 레슬링 투혼을 다시 발휘하게 되었지.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을 비롯하여 US 챔피언, 태그팀 챔피언 등 메인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었으니 이젠 WWE 챔피언에만 오르면 그랜드슬래머가 되는 쉘턴 벤자민 형님이야. 2013년 공중에서 맞은 슈퍼킥은 역대 최고의 접수라고 할 정도로 팬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고, 해마다 WWE의 명장면에 단골로 뽑히는 모습으로 레슬링 역사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게 되었어. 독보적인 행보로 주위에 적이 없었던 아마 레슬링 시절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보여주었던 커트 앵글의 뜨거운 투혼은 그에겐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그때 이후로 커트 앵글을 엄청 따르며 존경했을 정도였고, 프로레슬링 신인 시절 팀 앵글에 속해 있었을 당시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었던 쉘턴 형님이었어. 커트 앵글의 대표 기술이었던 앵클락이라는 기술을 이어받아 사용하며 커트 앵글을 기리는 모습에서 레슬링에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는지 익히 알 수가 있었지. 운동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한 소녀는 일찍이 엘리트 체육에 몸을 담았고 승부에만 집착해야 하는 현실은 마치 올가미에 항상 묶여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 그러다 프로 레슬링을 만난 이후 시드니 국가대표를 포기하며 아마 레슬링과 결별을 했을 정도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팬들의 즐거움을 주는 희열과 만족감은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던 즐거움 그 자체였어. 다른 레슬러들과의 경쟁을 초월한 링의 만족감과 즐거움은 어느덧 업계에서 게으른 천재 소리를 들으며 점점 레슬링계에서 도태되는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게 하였지. 이후 여러 단체를 전전하며 활동을 하였지만 레슬링만 있으면 어디든 그에겐 최고의 무대였으니 20년이 지난 현재도
링 위를 힘차게 오르는 모습에서 초심을 잃지 않은 쉘턴 형님을 확인할 수 있었어. 스피닉 힐킥처럼 화끈하고 즐거운 레슬링을 보여주었던 쉘턴 벤자민 형님, 앞으로 몸 건강히 링에 올라 그의 경쾌한 레슬링을 계속 볼 수만 있다면 우린 바랄 게 없을 거야. 쉘턴 벤자민 형님에 대한 이야기나 좋아하는 레슬러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길 바래. 다음에도 형들이 좋아하는 레슬러로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 Souza.